1월 9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새해 들어 서울 등 일부 지자체가 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인 가운데 경북 청송에선 올해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나이나 소득,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건 전국에서 청송군이 처음입니다. 첫 소식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요금도 내지 않은 채 각자 자리를 잡습니다. 버스 안에는 요금통도 없습니다. 일부랬네 아주. 청송군이 올해부터 최대 1,300원이던 모든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난 사실 준비하게 오긴 왔는데 야, 나는 타봐야 공짜 아닌 줄 알고 난. 주민들은 교통비 부담이 없어졌고 버스 운전기사는 노인들의 안전사고 걱정도 덜었습니다. 어른들은 차비 넣고 저까지 또 가시려 하면 좀 많이 힘드는데 바로 올라오시니까 좀 낫죠. 청송군은 전체 인구 2만여 명 가운데 40%인 고령자 복지를 위해 무료 승차를 도입했습니다. 버스 요금 무료 운행을 위한 예산은 3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청송군은 농촌 시내버스 투어 관광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합니다. 3억 8천만 원만 투자를 한다면 탄소 중립도 지키고 복지도 지키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새로운 맛을 볼 수 있고. 청송군은 관광객 수요를 반영해 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고 버스 이용객에게는 특산물인 사과를 나눠주는 행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성남시와 고양시 두 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시급한 민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결 처분권을 발동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 경우 시민들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성남시의 올해 예산안은 3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30억 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비 등 520억 원에 대해 선결 처분권을 발동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선결 처분을 시행. 고양시에서도 시장 비서실장의 야당 시의원 모욕성 발언 논란으로 올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며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은 모두 뒤로 해 주십시오. 예산 심의를 하루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성남과 고양에서 해를 넘긴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급식 지원 등 민생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이민의 역사는 120년 전 시작돼 현재 미국과 중국, 유럽 등지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는 750만 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에 나섰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미국 하와이의 한 작은 포구입니다. 1903년 1월 인천 제물포항을 떠난 이민자 102명이 도착한 곳입니다. 그 102명 중에 86분이 인천 분이었던 겁니다. 이민 1세대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고된 일을 했고 120년이 지나면서 한인 사회는 7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750만 명에 이르는 전 세계 해외 동포의 출입국 등을 돕기 위한 재외동포청 설립이 추진되자 미국과 유럽 등지의 한인회는 인천 유치를 지지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재외동포청의 최적지임을 확신하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당연히 인천으로 가야 된다는. 인천시는 국내 관문 도시로서의 접근성과 이민 역사의 상징성 등을 앞세워 재외동포청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300만 시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재외동포청 유치 등을 통해서 세계 초일류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충남의 행정 중심지인 내포 신도시 조성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0년 수건 사업이던 종합병원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명지의료재단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520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홍성과 예산에 걸쳐 들어선 내포 신도시입니다.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등 120여 개 공공기관과 단체 등이 들어섰습니다. 내포 신도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나 공정률 99%를 넘기면서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종합병원 건립도 해소됐습니다. 충청남도와 명지의료재단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520개의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반 시설 조성 그리고 인허가 문제,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초에 첫 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 병원 부지는 축구장 5배에 이르고 22개 진료과를 비롯해 중증 응급, 심내혈관 등의 전문 진료센터도 운영됩니다. 또 각급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충남 서부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점병원이 해야 될 필수 의료를 담당하겠고 환자 의뢰가 다 되는 그런 거점병원의 역할을 한편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는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개원으로 충남 서부권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기 용인시는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컨퍼런스와 소재 부품 장비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컨퍼런스를 통해 해외 반도체 업체와 바이어가 국내 기업과 만나는 수출 상담회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 조성을 목표로 올해 관련 일자리 8만여 개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확충에 예산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0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좋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함께 용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북 문경에 중부 내륙선 철도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문경시는 중부 내륙선이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수도권 대학 유치와 관광객 유입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는데 신현국 문경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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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일단 중부 내륙선 개통 이야기를 제가 방금 전에 해드렸는데 이게 서울에서 문경까지의 접근이 1시간 남짓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경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문경이 되게 그 시골이라고 생각하는데 위도상으로 보면 대전보다 더 북쪽에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36점 우리가 5도고 대전이 36.3도 예.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뭐 이 교통 때문에 지역이 되게 뭐랄까 불편하고 했는데 빠르면 금년 말로 문경까지는 개통이 됩니다. 예.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김천 거제까지 연결되는 것이 통과됐고요. 이것이 이제 개통되면은 이제 경북 북구권과 그동안 교통에서 멀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사통팔달 연결돼 가지고 예. 준수도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희는 지역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사실 문경 이 한국체육대학 한국체대 지방 이전 그리고 숭실대, 이 문경대를 통합해서 지역의 대학 유치에 또 힘을 쏟고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결국은 우리 지방의 문제는 인구 소멸,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문경만 하더라도 옛날에 광산이 잘 돌아갈 때는 인구가 16만이 넘었는데 지금 예. 반토막이 되어서
뭐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심지어는 농촌의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이 인구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그 외부에서 뭔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문경의 경우 1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350명, 하루에 한 명 태어납니다. 350명. 예. 그런데 사망하시는 분들은 800명, 900명이니까 예. 출생과 사망에서는 500명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를 유입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를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서울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과 또 예. 지역에 있는 문경대학과 숭실대학을 통합해서 새로운 문경의 미래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체대 유치 부분은 이미 문경에 국군체육부대가 유치되어 있고 예. 교통도 좋고 체육하기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뭐 정부의 계획하고 무관하게 제가 한체대 유치를 공약을 걸었고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과제가 국토균형 발전 문제입니다. 국토균형 문제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뭔가를 옮겨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옮길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체육대학이라는 생각을 하여서 저희가 감히 뭐 공약을 걸고 이제 분주하게 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그 명쾌한 답을 못 얻고 있는데 저는 뭐 조만간 어떻든 국토균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무슨 조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숭실대 문경 캠퍼스 문제는 문경대학 숭실대 간에 어느 정도의 교감이 됐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게 뭐 사실 대학교를 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네네. 어려움도 있고 지금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같은데 네네. 조금 전에 이제 사망자 인구 그리고 출생 인구 예, 비교해 예.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문경시에서도 해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지금 대책을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해법이라는 게 결국은 문경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예. 왜 문경을 떠나느냐? 결국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학교 문제, 병원 문제, 일자리 문제가 되는데 그래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 기업 유치라든가 대학 유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 대학은 방금 전에 예, 말씀드렸고 말씀드렸고요. 또 기업 부분도 문경은 그 여러 가지 청정 지역이니까 문경에 맞는 바이오 연구단지라든가 문경에 적당한 친환경 산업을 유치해서 인구 문제를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농업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사실 문경하면은 오미자 또 가몽 사과가 대표 특산물인 걸로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농업의 변신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결국은 우리 문경은 절반이 농업입니다. 예.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결국은 농촌 농업이 살아야 문경이 산다는 말은 바로 그런 면이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문경이 예. 강점이 있는 것이 오미자 지금 가몽사가 말씀한 사과, 한우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이 홍보하고 결국 농업도 유명해지면 돈이 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문경 오미자, 문경 사과, 문경 한우의 강점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문경의 농업 소득을 높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축제는 곧 투자다 이런 기조를 갖고 계신 걸로 또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에 사실 문경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 문경세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경세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사실 또 뭐 여러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이 케이블카 문제도 저는 또 공약을 내걸었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카 문제 하면은 또 백두대간 주얼산 자락에 케이블카 한다 하면 반드시 환경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20년 이상 환경부에 몸을 담았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케이블카 문제는 환경 문제에서 뭐 수질이나 대기 이런 거하고 무관하고요. 경관의 문제인데 경관의 문제는 결국은
그 노선 선정을 잘하면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백두대간 명산 주월산에 빠른 시일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월산 명산을 가서 이렇게 등산도 하고 또 이 정상부에 올라가서 그 백두대간의 그 어떻든 쾌적함을 만끽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현재 타당성 조사는 끝났고요. 기본 실시 설계를 금년 중에 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문경시 어떻게 바꿔나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 문경은 그 국토의 중심이고 많은 잠재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고 결국은 저는 결국 인구 문제에 기착이 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학 유치라든가 또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고 농업 소득을 늘려서 문경을 또 한번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현국 문경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